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리밍즈 그룹 인체생리학 과정, 오늘 통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리밍즈 그룹장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통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통풍 그러면 중풍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통풍과 중풍은 좀 다릅니다. 네, 혈액 내에 독소가 있다. 그건 비슷한 거지만 중풍 같은 경우에는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거나 혹은 막아서 터진 경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오는 반신마비나 혹은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만 통풍 같은 경우에는 요산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이 넘쳐서 말초 혈관까지 가서 말초 신경을 건드려서 이것이 어떤 뾰족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꽂혀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으면서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을 일으키고 붓고 거기가 이렇게 속에서 아파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정의를 한 번 더 보자면요. 혈액 내에 대사노폐물의 일종인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 요산 결정이 관절이나 연골 주변에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관절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병이다. 이제 이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거고요.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좋아진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요산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면역계가 이걸 독극물로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서 관절이 붓고 통증을 유발하는 일종의 대사성, 메타볼릭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말초. 왜? 말초 혈관은 너무나 가느다라죠.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말초 혈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긴 갔는데 또 갔는데 자기만 갑니까? 계속해서 밀려오죠, 그렇죠? 빠져나가질 못해서 결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생깁니다. 요산은 체내 퓨린이라는 물질의 분해 과정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게 단백질 식품에 많은데 특히나 육류, 생선, 특히 동물의 간, 신장, 췌장 같은 내장에 많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요산은 혈류를 통해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피 속의 요산 농도를 허용 한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들에게는 이 병이 워낙에 고단백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걸 황제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자나 일반 백성이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황제가 많이 먹었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그다음에 이제 술을 함께 잘 마시는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을 부유한 사람들의 병이다라고 여기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신장이 약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약을 또 많이 먹어서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온 분도 계시고, 어차피 당뇨병은 이게 또 메타볼릭 증후군,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다는 것은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임신성 중독이나 부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보자면 요산을 분해 배설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적다. 이러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안 대대로 통풍이 있는 사람 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효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또 육류 위주의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류를 줄여야 되죠. 또 비만, 식사 중에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너무 많아서 요산이 많이 생겨나고 또 요산 배설이 잘 안 되면 통풍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시키고 또 요산 농도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 조절은 통풍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알코올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 전체 장기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힐링 코드라는 책에 보면은요, 모든 질병의 제일 큰 원인을 스트레스로 꼽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와 우리 장기의 모든 활동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화로 인해서도 분해 배설이 잘 안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중년의 남성, 특히나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인 사람이 이뇨제를 오래 복용한 경우에 이뇨제는 억지로 소변을 밖으로, 수분을 밖으로 배설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요산을 분해하는 것도 또 이렇게 혈액 내의 요산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2차적으로 신장질환, 백혈병, 용혈성 빈혈, 항암제 사용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봤을 때는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심부전증 등 이 신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장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통풍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요산의 3분의 2가 신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이 되고 신장에서 그 순요관을 통해서 또 방광에 가고 방광을 통해서 요로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3분의 2가 제대로 배설이 잘 못하면 이 요산이 관절 부위에 이렇게 붙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이나 요로의 요산 결석도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석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 또 주 발생 부위를 보자면 엄지발가락 근처에 제일 많고 발목, 무릎, 손가락, 손목 같은 관절 부위에도 생길 수 있고요. 통증의 유형은요. 점차 아프고 뻣뻣하고 튀어나오고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서 잠을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심한 고통이 오고요. 부종, 염증, 관절 부위의 자결감, 타는 듯한 그런 열감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오한과 고열이 이건 이미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적으로 면역 세포가 자기 그 몸속에 있는 이 요산 결정체를 독소로 인정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한다?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생깁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오한과 고열이 춥고 열나고 하는 게 교대로 나타난다.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통증 및 염증은 수일간 지속되다가 씻은 듯이 사라지기도 하나 다시 재발도 잘 됩니다. 또 제가 그 통풍약을 드시는 분 보니까 빨간 약을 병원에서 특히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통풍을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간편하고 빨리 낫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빨간 약을 먹게 되는데 이게 심해지니까 그걸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이 먹으니까 간과 신장이 나빠지니까 이게 처음에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재발했다가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방법이죠. 왜 통풍이 생겼을까?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약을 먹어서 그 통증을 줄이겠다는 것은 절대로 근본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상담하여서 생식을 하루에 2번 먹이고 여러 가지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낫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라파 굉장히 좋고요. 효소 너무 좋고요. 프리맥 너무 좋습니다. 자, 나중에 다 정리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통풍성 결절이 신장에 축적되면 매우 심한 통증과 함께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질병의 합병증인 고혈압, 비만, 고지혈, 동맥경화,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필수적인 영양과의 관계를 보자면 퓨린이 많은 음식은 이 급성기에 너무 아프고 막 심할 때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장류나 진한 고기 국물, 곰국, 갈비탕 이런 거 혹은 등푸른 생선에 퓨린이 많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퓨린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들어가는 음식은 소, 돼지, 닭, 그 다음에 흰살 생선, 도정되지 않은 잡곡, 버섯류 일부, 채소류,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이런 어떻게 보면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 얼마나 몸에 좋은 게 많습니까? 안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퓨린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아플 때는 약간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안 먹고 살 수 없는 이제 우리 음식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도정되지 않은 잡곡류 이런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린이 아주 적은 식품에는 쌀밥빵, 그 다음에 귀리가 좋아요. 귀리가. 그 다음에 계란, 베리류가 아주 좋습니다. 베리류. 제가 베리류를, 미국은 베리가 많기 때문에 무슨 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리들을 많이 먹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싸이베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좋다 해가지고 제가 먹게 했는데 역시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예, 또 집에서 만든 과일 주스 좋습니다. 필수적인 영양과 관계를 보자면요.
물이 일일에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되는데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섞어가지고 알칼리 이온수로 해서 예, 이렇게 입자가 작은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되면은 소변을 자주 보면서 그 신장에 요산 결석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관에 이 요산이 흘러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요산 대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비타민 무기질,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칼슘, 아연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단백질 대사를 또 도와주고 또 조직의 보수, 그러니까 우리 세포 조직의 보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비타민 C, 혈중의 요산을 낮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식이 콜레스테롤 및 지지를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혈액을 정화시키고 비만 예방을 돕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 식물의 색깔을 결정하는 영양소 이름이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요산 때문에 힘든 데다가 활성산소가 또 막 이렇게 세포를 같이 치니까 이 요산이 치지 활성산소가 치지 도무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섭취하면 예,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를 치고 혈관을 치고 신경을 치는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효소는 특히 어떤 효소? 단백질과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이롬의 효소환 분해하는데 정말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효소환들을 많이 먹어서 분해해서 배설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술과 고기 같은 금기 식품들 절제하고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또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통풍 발작, 통풍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일단 아픈 관절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쉬면서 이제 그 이거는 식품 영양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더하자면 거기에 라파를 이렇게 둘러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베개 등을 받쳐서 아픈 부위를 좀 높게 해주면서 이게 흘러가도록 신발도 좀 풍성한 거 있잖아요. 넉넉한 거 그런 거 신는 게 좋고요. 다른 관절 질환하고 달리 찜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냉찜질, 온찜질 해도 도움이 안 되고 라파 같은 경우에는 침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 깊숙이 들어가지 냉찜질,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겉만 수박 겉 털기 싫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라파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뭐를 독소를 밖으로 나가도록 밀어주고 이게 기혈순환이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라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고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자, 안 아플 때요. 3, 4회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커피나 청량음료 절제 외에 몸에 있는 수분을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이런 같은 절제하고 혈액을 맑게 해줘야 돼요. 혈액을 찐득찐득하게 만들면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활성산소를 양산하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릴렉스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칭하고 예. 위아드 월드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예, 절대 과식을 하지 않고, 자, 퓨린 제한 시기가 필요하고, 너무 심할 때는 완전 제한하고, 심하지 않을 때는, 평소에는 반 정도의 제한하는 게 필요하고요. 통풍, 요산 결석 등을 일으키는 요산은 퓨린 대사의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일 수 있는 퓨린 섭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나 요산 결석 환자는 약물 치료의 보조요법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치료법. 모든 질병에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방법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힐링 코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책에서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 원인을 잡아라. 원인을 잡으면 병이 근본 치유가 근치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통풍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예, 어,
정말 그 질병이고요. 저는 이런 책들, 자연치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도 읽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식이 답이다. 생식 같은 식사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유기농을 가지고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미 만들어주고 깨끗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황금 배합율로 만든 생식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루에 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은 고단백인데 이런 식품은 체내에 소화됐을 때 체액을 산성으로 변환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콩이나 버섯에도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것을 대사할 수 있는 비타민 B군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는 통풍 환자는 100% 제한하고 콩, 버섯 등의 채소류는 주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왜? 단백질을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은 퓨린을 적게 만들어내고 요산을 잘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미를 중심으로 하는 잡곡밥 좋고요. 생채소, 과일, 해조류, 비타민, 미네랄 함유하여 혈중의 요산이 잘 분해되게 하는 또 대사작용 증가시키고 또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통풍을 악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식이 너무나도 좋은 통풍을 위한 식사입니다. 또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된 야채, 가즙,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케일, 무충, 양배추 등이 좋고 또 물도 알칼리 이온수에다가 레몬즙 같은 거 짜서 드시면 너무 좋겠죠? 배추, 시금치, 콩나물, 키위, 주스에도 많이 있는데 좀 시금치는 아스파라거스는 약간 제한하시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좋고 또 콩나물 뿌리에 있는 이런 아스파라긴산 되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이온수를 공복에 따뜻한 알칼리 이온수와 차가운 알칼리 이온수 섞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섭취할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레몬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혈중의 요산 잘 배설되고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혈중 지질, 혈전을 낮추는 폴리코사놀 이 폴리코사놀은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그 결석이나 혹은 요산을 결정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산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알코올 섭취 급작스럽게 통풍을 발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금주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특히나 이거 지글지글 삼겹살 구워가지고 술하고 같이 마시잖아요. 삼겹살에 있는 모든 독소와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몸에 그대로 다 흡수가 됩니다. 왜? 알코올하고 같이 먹는 육류는요. 100% 몸에 흡수된다고 에너지화가 되지 않아요. 몸에 다 채인다 독소로.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술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야채 안주를 또 드시는 게 낫지만 지금 이렇게 통풍 환자들은요. 금주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칼슘, 레몬밤, 세인트 존스 워터 추출물 효소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효소안이 너무 좋은 게 우리 이롬의 효소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레몬밤이나 세인트 존스 워터 추출물과 같은 이런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좋은 허브 성분도 들어있고 지금 이번에 나오는 효소안에는 또 PA 유산균도 들어있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잡을 수 있는 효소안이 되기도 하니까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소, 과일 위주의 자연식,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갑자기 막 굶어서 살을 빼고 이러면요. 혈중에 산성 물질이 과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너무 한꺼번에 굶어서 빼지 말고 생식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서서히 빼는 거. 저는 아침, 저녁 생식을 하고 점심 때 자연 식사를 하면서 모로시를 챙겨 드시고 프리맥을 드시고 이런 것들 굉장히 제가 권유합니다. 예,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저열량식 굉장히 좋고 모로 오렌지 추출물 같은 지방 분해를 돕고 체지방 형성을 낮추는 기능성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요산을 독극물로 여겨서 면역계가 공격을 하면 염증이 생기고 손이 마디가 막 붓고 엄지 발가락 같은 데가 막 둥둥 부어서 신발을 잘 못 신고 어떤 분은요 막 세상에 앞에서 교회에서 앞에서 사회를 봐야 되시고 찬양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려서 안 이렇게 강단에 가려서 다행히 안 보여서 다행이지만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미각유래 다당체 운집어서 PSP 이게 뭐예요? 우리 면역 전문 제품인 이뮨푸드 X죠, 그렇죠? 예, 되게 좋고요. 체리나 딸기 주스, 샐러리 주스 등의 통풍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 베리류 주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 예. 자, 도움이 되는 식품, 영양소, 생리활성물질 좀 전에 다 제가 언급했던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요약해서 올려놓았습니다. DNA를 한번 보자면요. 알칼리 이온수 공복에 8잔에서 10잔, 2리터를 하니까 이제 그 컵에 이 컵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이제 이런 컵에 얼마나 당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리터 정도 알칼리 이온수를 따뜻한 물 조금, 차가운 물 조금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산삼배양근 생식 프리미엄, 산삼배양근 생식에는요 베리류가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삼배양근 생식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유산균이나 효소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해시켜서 배설할 수 있는 그런 독소나 요산 같은 것들을 요산이 또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괴물들을 분해해서 배설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는 하루에 생식을 2번 먹기를 권합니다. 또 칼슘 아까 보셨죠? 미네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안정적으로 혈액의 농도를 맞춰주고 비타민C 요산의 농도를 떨어뜨려주고요. 효모는 육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먹었던 그런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못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모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효모도 약간의 퓨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암 환자나 일반인들 그 피부 혹은 머릿결 좋게 하려고 효모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3, 40알씩 드시지만 통풍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를 위해서 드시긴 하되 하루 24알 8번씩 3번 제한하고 있습니다. 효모가 너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통풍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는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은 우리 식물성 프로틴 우리 이롬에서 나오는 이롬 플러스에서 나오는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아카시아 유기농 아카시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이 프로틴을 이용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효모와 프로틴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A 제품으로서는 액티베이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강화 부분, 면역 정상화 부분, 살 빼야 되는 분들은 살 빼게 하시고 라파는 필수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맥은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빠져나오겠죠. 또 이렇게 혈관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굵은 게 들어가면 혈관이 늘어났다가 또 혈액만 돌 때는 또 줄어들었다 왔다 갔다 잘 해요. 그래서 이 프리맥 같이 이렇게 혈관에 탄력을 주는 제품 잘 없습니다. 근데 혈전도 용해하죠. 혈관에 탄력도 주죠. 혈액순환에 도와주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죠. 너무나도 좋은 게 프리맥이에요. 이뮨푸드 같은 경우 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면역 세포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적과 편을 잘 구분하게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빨리 밀어내게 만들어주고 또 모로실 같은 경우에 비만하신 분들은 필수로 드시면 좋고요. 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통풍으로 해서 아픈 부위에 라파를 쬐게 되면은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통풍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식이요법, 생활요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 습관으로 통풍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성 질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강 전문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